최근 외신 뉴스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만테카스라 불리는 사인즈 사라사를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마약범 한 명 잡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물은 미국을 좀비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주범, 바로 펜타닐을 매달 수백만 원씩 찍어내서 미국으로 보낸 공장의 총책임자거든요.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펜타닐 때문에 매년 10만 명 넘는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총기 사고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 하얀 가루 때문에 미국 부모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태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마약 단속 수준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해야 합니다. 미국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멕시코를 이토록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정의 구현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국제정치와 경제 세계에서 그런 감성적인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멕시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취임했습니다. 그녀는 과학자 출신이고 아주 똑똑한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녀가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마약 수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며 멕시코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미국이 겉으로는 마약 사범을 잡는다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그들의 진짜 시선은 마약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멕시코 땅속 깊숙이 묻혀있는 어떤 보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미국은 멕시코 대통령을 마두로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전쟁과 공급망 재편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전 세계 배터리 패권과 자동차 산업, 그리고 투자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자원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흑막,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멕시코를 향해 으르렁거리는지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명분 쌓기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압박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리 미국 아이들이 멕시코에서 넘어온 펜타닐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단에는 관세 폭탄은 물론이고 심지어 멕시코 영토에 미국 군대를 직접 투입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마약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인가요? 시날로아 카르텔이 어제 갑자기 생긴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은 멕시코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 카르텔이 실질적인 지배자다라며 몰아붙이는 걸까요? 그건 바로 멕시코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멕시코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자원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마약이라는 공포를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그 책임을 멕시코 정부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마약을 못 막으면 우리는 당신들 물건에 25% 아니 그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협박하죠. 이건 사실 마약 수사가 아니라 경제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멕시코는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약 단속을 못했다는 이유로 관세 폭탄을 맞으면 멕시코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미국은 지금 마약이라는 아주 도덕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명분을 손에 쥐고 멕시코의 경제적 숨통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마약 전쟁의 본질은 범죄 소탕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멕시코가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경제 전쟁인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마약을 명분 삼아 진짜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조건, 그 숨겨진 보물은 대체 무엇일까요? 미국이 왜 그렇게 마약 수사를 명분으로 멕시코를 몰아붙이는지, 그 거대한 흑막의 시체는 바로 하얀 석유, 리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시대가 가고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과거에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생겼죠. 그게 바로 리튬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리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을 꽉 잡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중국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미국은 미친 듯이 중국을 대신할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집 멕시코 북부 소노라주에 어마어마한 양의 리튬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미국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국경만 넘으면 바로 리튬이 있고 이걸 가져다가 미국 본토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배송비도 싸고 지정학적 위험도 낮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니어쇼어링, 즉 생산기지를 미국 근처로 옮기는 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멕시코 정부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스승이자 전임자인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리튬은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며 리튬 국유화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민간 기업, 특히 미국 기업들이 와서 마음대로 채굴하고 돈 벌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미국은 리튬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이건 우리 거니까 너희 맘대로 못 가져가라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마약 전쟁과 관세 압박입니다. 너희 리튬 우리 기업들한테 안 열어줄 거야? 그럼 마약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관세 25% 때린다? 그리고 우리 군대 보내서 너희 영토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어. 이건 일종의 거대한 거래 제한입니다. 겉으로는 마약범을 잡으라는 소리지만 속으로는 리튬 개발권 내놓고 우리 공급망에 순순히 들어와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약 수사라는 칼날은 멕시코의 자원민족주의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무기인 셈입니다. 멕시코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리튬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차세대 에너지 패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겠죠. 하지만 멕시코도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 리튬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와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자존심과 거대한 자본이 충돌하는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돈의 전장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전쟁 뒤에 흐르는 돈의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멕시코 마약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놓치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약 자금이 멕시코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한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약 카르텔이 매년 미국으로 마약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350억 달러에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에서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창고에 쌓여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검은 돈은 멕시코의 건설회사, 목축지, 심지어 항공사까지 합법적인 사업으로 세탁되어 흘러들어갑니다. 지역 경제를 돌리는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임 대통령 오브라도르가 총 대신 포옹을 외치며 카르텔에 미온적이었던 진짜 이유도 사실 이 거대한 경제적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건드렸다간 멕시코 경제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순히 마약범만 잡는 게 아니라 마약 자금의 혈관을 직접 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멕시코의 중견은행들인 CI방코와 인테르캄, 그리고 증권사인 벡토르를 자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거래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 은행들이 카르텔의 자금을 세탁해주고 그 돈으로 중국에서 마약 원료를 사는 결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멕시코 경제에 핵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우리는 매 맞고 사탕해주는 피냐타 인형이 아니다라며 격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마약 단속을 빌미로 멕시코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마약 자금이 미국 금융 시장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카르텔이 벌어들인 달러가 미국 내 브로커들을 거쳐 다시 미국 자산으로 투자되거나 금융 상품으로 세탁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도 수익을 챙깁니다. 결국 마약 전쟁은 겉으로는 박멸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누가 통제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금융권력 쟁탈전이 셈입니다. 미국은 지금 멕시코의 금융망을 쥐락펴락하며 셰인바움 정부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조 없이는 너희 은행들 다 망할 수도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마약으로 번 검은 돈, 그리고 그 돈을 세탁하며 버티는 멕시코 경제, 그리고 그 숨통을 조여 자원을 뺏어오려는 미국. 이 삼각관계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뉴스들의 진짜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멕시코 마약 총책의 기소와 미국의 압박, 그리고 그 이면의 리튬 전쟁,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덕의 시대가 아니라 철저한 자원 패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몰아붙이는 진짜 이유는 펜타닐로부터 자국민을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북미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을 완성하고 그 핵심 원료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거대한 설계가 그 핵심이죠.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금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주권을 지키자니 미국의 관세 폭탄과 군사 위협이 무섭고 미국에 굴복하자니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녀는 조만간 미국과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사범 인도와 단속 강화를 대가로 리튬 국유화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거나 혹은 미국 기업들에게 리튬 개발에 일정 지분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리튬 공급처 다변화를 노리는 배터리 기업들에게 이 상황은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멕시코는 더 빨리 미국 표준의 공급망 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제정치의 뉴스는 우리 지갑과 직결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마약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원과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볼지, 아니면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절호의 기회로 삼을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겉모습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와 사람의 심리를 읽어내며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